김정은은 그 유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서 취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와인도 좋아하고 샴페인도 좋아하고 승마도 좋아합니다. 치즈도 좋아하고. 그래서 기쁨조와 함께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걸 사는데 우리 돈으로 수십억, 수백만 파운드를 써요. 이렇게 말만 해도 기쁨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심지어 기쁨조가 고급 스포츠인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등 정말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는. 얼씨구. 얼씨구다 진짜. 뭐 중국에서 비싼 거 가토벨트나 코르셋. 아니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그러니까 맨날 그 기쁨조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가토민족으로. 이게 왜냐면 20세기, 21세기에 나라가 운영하는 관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에서 유지하는 기생 시스템이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기쁨조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처음에는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면서 만수무강조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여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시켜가지고 공식적인 걸 좀 만들어보자 해갖고 특각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이게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뭐였냐면 김일성이 죽은 것이 묘해항산 특각에서 죽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동안 지어놨던 특각들 다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처 관리가 안 되니까 고난행군식이 이걸 또 오픈한 것도 또 엄청 많아요. 그냥 막 오픈했어요. 이제 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숙소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김정은 들어서면서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김정은은 좀 뭔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좀 하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기에 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이 속옷을 엄청 사들여 갔거든요. 또 북한에 계셨던 또 그런 거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모란봉악단이나 아까 왕재산 예술단이나 청봉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이들이 이미 기쁨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한꺼번에 그 여성분들에게 다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김정은이 김정일 3년상 치르자마자 가장 먼저 기존의 기쁨조를 모두 은퇴를 시키고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 기자 좀 아시는 거 있으시죠? 기쁨조에 대해서 다 정리해드릴게요. 기쁨조 백과사전. 기쁨조는 제가 정확합니다. 기쁨조가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음란한 북한 독재자의 아주 그냥 숨겨져 있는 막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궁녀처럼 북한의 공식 정부 기구예요. 기쁨조 시스템화돼 있죠. 그게 더 문제야. 기쁨조에 관련해서 김정은 시대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나 있는 세 개의 북한 학자들은 기쁨조가 없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 생모에 대한 아픈 기억, 그리고 이설주에 대한 독특한 부부관계라는 근거로 들며 기쁨조가 없었다는 설이 있어요. 또 다른 북한에 대해 정평한 학계와 언론 파트에서는 김정은의 지시로 김정은의 기쁨조를 새로 꾸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 와세다대 학교의 북한 연구자인 시게무라 토시미스 일본 교수가 기쁨조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영국 매체들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초반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선발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은 아버지, 지 할아버지랑 다르다라는 얘기도 돌았었대요. 흘러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의 삼령상 직후 김정은이 새로 기쁨조를 만들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와세다 대학교 교수의 분석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 아버지상 3년 끝나자마자 기쁨조부터 뽑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이 권력 공식석상에 집권을 해서 측근들에게 내렸던 가장 큰 워닝 시그널이 뭐냐면 아버지 때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라고 총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석대부터 군 말단 조직, 아버지의 기쁨조까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아버지의 기쁨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시켰고 그때 김정은을 위한 기쁨조도 새로 꾸려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조 이 공식적인 명칭은 그냥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 억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조직기구 하나고 쭉 뽑아다가 뭐 특각에다 세워놓기도 하고 뭐 밭을 관리하기도 하고 별 억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억가라는 건 그냥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정작 김부자를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제 기쁨조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이거 빠지려고 아버지가 백 써가지고 이거 빼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거위층의 자녀들이 기쁨절을 가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조나 스위스처럼 해외 나오고 싶어요, 그들은. 식당에 뭐 취업. 네, 자유롭게. 왜냐면 기쁨절에 가서 어떤 걸 그들이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귀하게 키워서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 뇌물을 줘서라도 무조건 빼내요. 그러니까 백 있는 사람들은 아는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백 없는 사람들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딸이 19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직 공장에 취업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앙당에서 올라와서 신체 검사를 쫙 하더니 집에 내려가서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고 와라. 이제 오빠로 승강에 올라간다.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날 밤으로 자기 공장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그날 밤으로 약혼을 시켜버리고 잠자리를 아예 그날 밤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박이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과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북한은 사실 조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 연산군 시대 최고 맞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조선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가장 폭군으로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뭐 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미녀를 다 갖다 뽑아서 나한테 바치라 하면서 전국을 조선 팔도를 다 돌아요. 가가지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솔직히 실제로 납치를 해와요. 납치를. 그러면 당연히 아빠는 그날 저녁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유가- 지금 나온 에피소드가 다 이 연산군 때 얘기야. 맞아요. 와. 정말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이쁜 그 뭐라고 할까 여인들은 흥청이라고 뽑혀가지고 이 그 연산군과 놀아나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흥청망청. 흥청망청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 이만갑에서도 혹시 어렸을 때 이 옥가대상에 혹시 선발돼 보신 분이 있어요? 뽑혔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갔는데 그 지도원들이 혈안이 돼서 날뛰어요. 어떻게든 뽑아가려고. 그래서 뽑혀서 가긴 했는데 신체 검사만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혈액형 뭐 다 이제 몸을 한번 훑고 이제 산부인과를 데려가는데 딱 들어가면 야, 너 남자랑 자본 적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한 8번을 제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너무 이 수치가 말만 들어도 치욕.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예. 확인하려고. 예. 건강검진도 아니고 이게 궁녀 제도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치욕스럽다. 이거 무슨 그 신체 검사장이 이렇게 쭉 길어요. 복도처럼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무슨 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남자고 여자고 다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옷을 내가 여기서 입고 저기 가서 떠먹고 하기 힘드니까 애들이 그냥 다 벗어요.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예, 그걸 또 보려고 나오는 그 간부들이 있어요. 치득치득거려요. 옆에서 쟤는 어떻다, 쟤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들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저는. 파티, 김정일이 파티, 김정일이 알산들끼리 모를 때는 추잡한 행위까지 파티 도중에 정전을 탁 시키고서 좀 마음 드는 사람끼리 뽀뽀하고 또 같이 키스도 하고 뭐 옷도 벗기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다. 진짜 변태나지. 거긴 그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뿐이나 성까지도 그거는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야말로. 이런 기쁨조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북한의 문화나 성문화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김일성 자체가 조선민주인민하고 헌법 자체를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간부들도 실수로 해서 여자 잘못 건드렸다 들키게 되면 그냥 해임, 철직, 법적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아주 엄격했댔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저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은 이제 다르죠. 그렇죠. 북한은 그 통제 시스템 자체를 김정일이 말 한마디 없애버렸습니다. 진짜 성문화가 아주 난잡했지. 아마 한국 어머니가 한국에 오히려 그 성문화가 북한보다 더 엄격해 한 느낌을 들었는데 우선 간부들이 이쁜 여자는 자기 휘하에 있는 이쁜 여자는 간부들이 다 넣죠. 그렇게 되면 전 사회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전혀 여성은 어릴 때부터
성적 놀이를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막 오픈도 시키면서 하여튼 성문화가 내가 있을 때가 제일 물러냈어요. 특히 그 강원도 원산에 가게 되면 총련 휴양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중앙당 39호실에서 관리 운영을 했는데 그 30거 실장이 아지트를 꾸렸더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사우나, 뭐 수영장, 카라오케, 춤 즐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100% 갖춰져 있죠. 안마로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하여튼 뭐 여자 성은 뭐 그건 뭐 100%고 완벽하죠. 별장 성급대, 별장 성급대. 기품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론화가 된 계기가 이제 분당에서 총 맞고 이제 사망을 한 그 김정일 처조카 이제 이한영 씨가 쓴 대동강 로얄 패밀리라는 그 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품조 문화를 쓴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대요. 나름 그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약간 중요시 하다 보니까 파티를 해도 정말로 몇 명만 불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게 이제 체계화된 게 아들인 김정일이 다음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최측근 파티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시작하다가 이걸 우리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내년 정기적으로 해볼까? 이게 기쁨조의 시작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지고 김정일은 파티 정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 이 와중에 파티 엄청 좋아했거든요. 파티 피플, 파티 애니멀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기쁨조는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간부들 보는 눈에는 얼마나 멋있고 이게 부러운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성들을 데리고 저렇게 노는구나. 여자들과 어떻게 놀고 파티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플렉스도 잘해서 아, 내가 간부들이 여자 문제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신나게 즐기고 싶으면 즐겨라. 파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간부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이만갑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고영환 선생님의 책 평양 25시. 네. 이 책을 보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 내가 오늘 그만 마시고 나는 들어갈 테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아가씨들을 정복해보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서로 껴안고 뒹굴고 엉망진창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걸 또 간부들은 상당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걸 정치에 이용했고요, 김정일. 그 김정일 파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자기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기품조들 데려가가지고선 이렇게 야한 옷을 입혀놓고 기마 싸움을 시켜요. 김정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뭐가지 따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재밌었나 봐요. 극도로 이제 막 흥이 올라가니까 우통까지 벗어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티를 보름을 연속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모든 동원됐던 용품들을 다 갖다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버리는.